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면 대형마트보다 20% 가까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동구청 소속 장애인 역도팀이 각종 대회 출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애란 편견을 넘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예방접종은 부산 지역 1,600여 곳에서 진행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 동구 소속 장애인 역도팀이 각종 대회 출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단 규모도 작지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장애란 편견을 넘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는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기합과 함께 역기를 들어올립니다. 정지 자세를 취했다 내려놓기를 수차례, 무게를 늘려가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부산 동구 장애인 역도팀 훈련 현장입니다. 팀은 감독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수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8년 전 팀에 합류한 66kg급 박현미 선수는 대회에만 출전하면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전국 역도대회에서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종목, 그리고 합계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건 물론 종전 자신이 기록했던 한국 신기록 3개도 갈아치웠습니다. 훈련장 밖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훈련이 시작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운동 끝났을 때 내가 이걸 해냈다는 기분이 즐거워요. 시합체전 때 메달 따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같은 팀 김도익 선수 역시 지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는 등 대회에만 출전하면 메달 사냥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팀의 기둥 역할을 하는 김 선수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소속팀 전원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힘들지만 그걸 참고 견디며 끊기를 해가지고 이겨내야 될 목표입니다. 금메달 따는 목표고 그다음에 우선은 안 다치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난 2014년 팀에 합류해 어느새 중견 선수로 성장한 남궁정훈 선수 역시 출전하는 대회마다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팀은 감독과 선수를 포함한 4명이 전부지만 지난달 개최된 전국 장애인 역도 대회에서만 금메달 6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개최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 5개 등 메달 8개를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배경에는 감독의 관심과 지도, 그리고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패럴림픽 무대도 도전하고 싶지만 참가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지적 청각 시각 장애인들도 패럴림픽에 참가해서 다른 국가 선수들과 겨뤄보고 자신의 기량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일 뿐이라는 선수들. 내일을 향한 도전을 위해 오늘 또 선수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부산시 위탁의료기관 1,690곳에서 진행되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의료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신임위원장이 부산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의 일환으로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과 e스포츠 수도 전략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아시아 최초의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을 북항에 건립하고 광안리와 다대포 등 해안벨트를 따라 부산을 세계 최초 e스포츠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산의 10대 미래 비전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조국 혁신당이 제안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면 대형마트보다 20% 가까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물가 동향 살펴보시죠.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가지 품목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29만 8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37만 1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7만 2천 원, 19.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도 채소류의 가격 차이가 51.2%로 가장 컸습니다. 수산물과 육류도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깐도라지의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만 원 가까이 저렴해 67% 가격 차이가 났고 소고기는 15,000원, 동태포는 만 원, 고사리는 9,000원가량 전통시장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 더 저렴한 품목도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대형마트가 11,000원가량, 배는 18,000원가량 저렴했고 두부와 밀가루, 술도 대형마트의 가격이 좋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고 대형마트에서도 추석을 맞아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꼼꼼히 가격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차례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는 등 추석 물가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전통시장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 큼지막해 먹음직스러운 배가 전국 각지에서 들어왔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상품들이 시장을 찾은 손님에게 갈 수 있도록 상인들 입과 손이 분주해지는 이곳은 추석 명절을 일주일가량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폭염과 고물가 영향으로 아직 기대했던 만큼 손님들이 오지는 않는 상황. 하지만 매대에 쌓인 과일들을 보면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대목을 앞두고 물건 한 30% 더 들어올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런지. 월요일부터 시장을 찾은 시민들. 대목을 앞두고 즐비한 상품들 사이에서 보다 좋은 과일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켠에서는 오랜만에 만날 가족, 그리고 챙기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일찌감치 과일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좋은 상품 보려고 왔고요. 가족들 주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하고 오늘부터 이제 온누리 상품권 이제 환급해 준다고 해가지고 빨리 마감되면은 이제 못 받는다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왔습니다. 알찬 장보기를 마친 시민들. 양손이 무거워진 만큼 얼굴은 환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는 전통시장에는 가족과 함께할 풍성한 한가위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취소 886건, 정지 483건 등 총 1,36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토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순으로 주말이 가까울수록 많았고 주로 야간 시간대에 단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 1,120건 중 136건이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3일 도내 전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경남의 5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로 대상은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불모산터널, 팔룡터널, 지계 남산 연결도로에 대해서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마창대교 24만 대, 거가대로 21만 대 등 총 83만여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창녕군이 내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 내 노후관 121km를 교체하고 창녕군의 유수율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상수관망 유지 관리를 통해 수질 향상 및 수질 사고가 감소되면서 국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창녕군은 군비를 포함해 총 48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이 손님 맞이 환경 정비에 나섰습니다. 공단은 오는 13일까지 종합버스터미널과 유라시아 플랫폼 조경 등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21곳에 대해 건축과 토목,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